이 와중에서도 좌파 안에서는 일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골, 송영길이 등판하니까 육북품 정청래가 지금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좌파의 헤게모니 다툼이 점입 가격입니다. 김어준의 딴지일보 게시판에 제가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좌파 안에서 대분열이 일어나서 이재명의 재판 재개 또 저는 촉진할 수도 있다고 보고 또 뭐 탄핵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재명의 탄핵 이야기가 정가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디지털 타임즈가 그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먼저 소개를 드리죠. 이 디지털 타임즈 기사입니다. 민주 지지자들이 민주 대통령 탄핵 못할 것 같죠? 딴지일보 글. 이 딴지일보 글이 지금 정치권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 8일 무렵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친민주당계 인터넷 방송인 김어준 씨가 창간한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네티즌이 올린 글, 이것 때문에 여권 지지층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좌파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민주당 정청래, 이성윤이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 회원 투표로 80%대 찬성으로 강제 퇴출됐죠. 이 사건과도 이제 연결되면서, 양쪽이 완전히 이제 극한 대치를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을 두고 저 밑에 사진이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원래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그리고 이거 장성민 전 실장이 이재명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내가 뒷전 취급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패싱 당한 적이 없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어떤 해명을 하느라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장성민 전 국정상황실장, 김대중 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이 그 발언을 뒷전에 쓴 적이 없다는 발언을 비틀어서 해석한 것이 이제 좀 눈길을 끌어서 제가 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성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는 글을 썼는데 그것은 마치 당으로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소외감을 느껴왔던 하소연처럼 들리더라. 그 뒷전에 쓴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뒷전에 서 있었다는 하소연처럼 들리더라. 그리고 또 당은,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죠. 당은 개혁 입법은 물론이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입법 활동을 좀 더 빨리 처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촉을 했죠. 그거하고도 배치가 되는 상황이고, 특히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다.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는 왜 일 좀 하려는데 내 발목을 잡고 있느냐. 이 불만을 노골적으로 이제 여당 정청래를 통해서 던졌다. 이런 해석이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딴지 일부 게시글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대통령 탄핵 못할 것 같죠. 이런 글을 막 올리고 또 꼭지 돌면 그보다 더한 것도 시도합니다. 되건 안 되건 이런 글들. 또 민주당 대통령 최초로 불명예 기록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글들은 마치 적진을 향해 던지는 투창 같아. 이렇게 또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좌파에서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해지고 이것은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워낙 허약한 정권이고 불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쇠락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예의주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갈등이 시작이 되면은
엄청난 양쪽의 그 주도권 싸움이 있겠죠. 그리고 그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8월 전당대회에서 대폭발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송영길의 등장입니다. 송영길이 뭐 돈봉투 사건하고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송영길이 대법원은 남겨두고 있지만은 무죄에서 뭐 황당하게 그러니까는 2심에서 황당하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치권에 등판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청래가 이제 바짝 긴장한다는 거죠. 송영길은 원래 그 이재명과 그때 뭐 합의 맞았어. 이재명 그 2022년 대선 때 그때 당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그런 이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송영길이 등판을 하면은 친 이재명계의 자장 역할을 하면서 정청래와 대립각을 세울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 내용을 의미 있게 분석한 기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뉴데일리 기사입니다. 송영길 이재명의 신수호선이다. 이거를 자처를 하면서 정청래를 견제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은 그 좌파의 권력 대결을 넘어서서 대선 전초전이 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송영길이 이제 그 일단 2심까지 무죄를 받았으니까 민주당 복귀를 서두르고 있는데 정청래는 탐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둘 다 운동권, 소위 뭐 본인들은 운동권 출신이라고 하죠. 운동권 출신인데 과거부터 정치적 결을 달리해서 성장을 해왔고 또 이 상황에서 송영길이 만약에 육상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해서 배지를 달고 등장을 하면은 정청래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원래 송영길 지역구죠. 그래서 이 5선이나 했는데 그때 이재명이 2022년 대선에서 지고 방탄 쫓기를 입으려고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하니까 이 송영길이 자기 지역구를 줬습니다. 계양을을 주고 자기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도록 했죠. 그래서 송영길은 떨어지고 이재명은 당선이 돼서 일단 뭐 불체포 특권을 가져서 그때 뭐 2번이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고 그렇게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을 살려준 게 송영길인 거죠. 그래서 송영길은 지금 다시 이 인천 계양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이재명의 신복인 또 김남준 전 그 청와대 대변인이 같이 지금 이 계양을에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김남준을 다른 데로 그 빼고 송영길에게 그 계양을을 다시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금 좌파 진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송영길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그 은인이고 거의 뭐 정치 생명의 은인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은 정치권에 이재명을 대리할 만한 그런 중량감 있는 인물이 없죠. 정청래가 당 대표직을 있고 그것을 다시 8월 달에 다시 당권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뒤에 김어준이 있고 문재인이 있는데 이재명은 마땅히 내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경선할 때 국무총리를 하고 있는 김민석을 차출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송영길에게 이 계양을의 국회의원 그 공천을 줘서 다시 배지를 달게 하고 송영길을 정청래의 대항마로 내세울 가능성 이게 지금 가장 그 현실적으로 그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영길과 정청래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둘은 뭐 소위 뭐 운동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송영길은 그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래서 86 운동권 대표 주자 이렇게 불리고 있고 정청래는 그리고 송영길은 86 운동권의 대표 주자고 1987년에 출범을 했죠. 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전대협보다 더 앞서는 학생 운동 세대
이 운동권 마태형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고, 그리고 구로공단 위장 취업을 했다가 사법시험에 도전에 합격을 했고, 이 인천에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운동권의 성골로 이렇게 불리는 인물이 송영길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 이렇게 정청래가 정치적으로 큰 게 그때 1989년에 미국 대사관저 증거 사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얀병 던져가지고 불 내려고 했다가 미수에 거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떤 운동권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데, 건국대 조국통일위원장을 맡았고, 그런 정도의 경력 가지고는 전대협이나 한총련 간부 출신들이 절비한, 그리고 송영길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명함을 보이기 힘들 그럴 정도죠. 그래서 이제 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송영길이 성골이라면은 정청래는 육두포입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송영길이 다시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은 송영길과 정청래 간의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이 붙으면서 좌파가 또 대분열을 하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좌파 분열은 지금 이재명 정권, 지금 이상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멈춰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계속 라이브 시간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